저희들이 어머님들께서 다 소문을 듣고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올 겨울 방학부터 저희들이 이제 원래 시너지 과학이랑 그다음에 생각의 차이 학원이랑 같이 하기로 한 거 다 아시죠, 어머님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너지 과학학원이랑 과학학원은 이 동네에서 조금 명성이 좀 자자한 학원입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라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 좀 오래됐고 명성이 좀 자자한 학원인데 이 생각의 차이랑 같이 합하면 합하기로 한 게 훨씬 더 내년에 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합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강의로 더 좋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나려고 이렇게 합한 거니까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보답을 하고자 하니까 오늘 예비 고일 이제 과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시너지 과학팀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너지 과학팀은 저는 물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배재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맡았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하지 않고 고2, 고3 수업에만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물리학 수업만 일단 집중을 하고 1학년 수업은 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만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통합과학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유경훈 선생님, 유경훈 선생님께서는 뭐 제가 말로 수식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이 동네에서 생명과학으로는 원탑입니다. 뭐 이 동네 뭐 예를 들면 뭐 국어나 영어처럼 문이과가 다 듣는 과목은 사실 문이과 전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 동네 과학학원 뭐 수학생님 다 합쳐도 고2, 고3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인기도 워낙 많으시고 외모도 개성 있고 수업도 되게 개성 있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유경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배재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맡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재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전담으로 수업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고2, 고3은 생명과학 수업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경훈 선생님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화학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은비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은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을 가리키는데 이은비 선생님은 예비고일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계속 지금까지 한용고등학교 위주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용고등학교에 대한 인원수 그거 정보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용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문제 출제 경향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그다음에 부교재 같은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용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은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학년 한용고등학교 1학년 내신반을 담당하십니다. 여기 이은비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김용훈 선생님도 이제 화학을 담당하시는데 김용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을 어느 학교를 하냐면 광문고등학교를 이제 또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을 계속 광문고등학교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광문고등학교 내신 경향은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광문고등학교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하셔서 주로 이제 광문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성적도 잘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광문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문고등학교 위주로 이제 통합과학을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고2 가서는 고2, 고3은 화학 수업을 하십니다. 여기 영웅 선생님 계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의 얼굴입니다. 저희 시너지 과학학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구과학 선생님이신데 사실 우리 이 동네에서 이 강동구에서 지구과학 수업 자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들은 지구과학을 개설을 해도 수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학생 수가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시너지는 학생 수가 계속 모여서 지구과학 수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은 지구과학 이제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하느냐면 이제 내년에
명일여고랑 성덕고 위주로 이제 내신 내신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자꾸 조금 나눠져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학교별로 내신 문제도 다 다르고 가르치는 경향도 다르고 그다음 중요한 건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가 없어요. 2학년, 3학년 때처럼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광민재 선생님, 지우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일여고랑 성덕고를 내년에 이제 맡으실 겁니다. 그래서 맡아서 내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그 지구과학 이제 2학년과 3학년, 그 3학년 수능반도 인원수가 좀 있습니다. 그 수능반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강의도 잘하시지만 이 동네에서 유명한 게 여학생들 상일여고 쪽에서 한영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이제 잘생긴 걸로 잘생긴 걸로 되게 유명하십니다. 근데 이제 수업도 되게 잘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업도 강사는 기본적으로 수업에다가 이렇게 외모가 플러스 알파 되면 좀 더 애들한테는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재명 쌤은 일단 통합과학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통합과학만 계속하고 계셔서 예를 들면 한영고, 광문고, 배재고 이렇게 빼고 나면 나머지 학교들은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많지 않은 학교들을 저희들 폐강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상일여고, 그 다음에 강일고, 그 다음에 선사고 그렇게 위주로 이제 계속 내신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재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조그만 학교들의 인원수, 특히 상일여고에서 인기가 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 애들이 또 왜냐하면 배재명 선생님께서 되게 친절한 그 개념 설명도 물론 잘해주시는데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조곤조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상일여고 여학생들한테 조금 반응이 좋습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는 선생님. 그래서 배재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일여고, 그 다음에 또 강일, 그 다음에 선사 이렇게 맡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할 때 제 조교 팀장이었던 선생님인데 이제 팀장을 하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물리학 수업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밑에 있으면서 팀장으로서 이제 계속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문제풀이 같은 거 보면 되게 친절하고 그다음 자세하게 개념 정리 잘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제 생각의 차이 시너지에서 같이 이제 물리학 수업을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기에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수업을 물리학으로 시작하실 겁니다. 아직 통합과학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금 더 물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통합과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재명 선생님까지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생각의 차이 시너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유경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 과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머님들 아버님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시너지 과학학원에서 현재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홍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이제 시너지 팀에 대한 팀장을 맡고 있는 유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혹시 저희 학원을 이 동네에서 한번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은 사실 이 동네에서 과학학원의 거의 제일 처음 시초의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역사도 깊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정보량도 많고 그리고 그때 동안 그 인재들은 수많이 배출한 그런 과학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이과를 갈 것이다 또는 문과를 갈 것이다를 혹시 설정을 해두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우리 애는 이과를 갈 것이다. 그래도 많으시네요.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문과 성향이 맞냐 이과 성향이 맞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문이과 설정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과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가 과탐 강사니까 이과생들이 늘어야 저희 수강생들이 느니까 저것도 약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입시 제도상으로는 이과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려라 라고 하고 있는 그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대 정원이 이제 1000명 이상 늘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이과생들이 치열할 그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이과 나 뭐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과 쪽으로 지망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취업률로 봤을 때도 문과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이 훨씬 더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저희 이 한반도 내에서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과학탐구 입시교육 과정은 이렇게 어떻게 나뉘는가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통합과학은 4단위 과목이 되겠고요. 단위수라는 거는 결국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우는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은데 통합과학이 4단이다 라는 거는 기타, 여타,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과목입니다. 어차피 이제 어머니들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시게 되면 당연히 수시 또는 정시를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당연히 우리 애는 들어간데 우리 애는 수능에 맞출 거니까 정시를 밀어붙이자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아무도 없으실 거거든요. 무조건 수시로 먼저 대학을 가시려고 하실 텐데 수시에 봤을 때는 무조건 이 단위수를 생각을 하시면서 입시 방향을 맞춰 나가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통합과학은 4단위라는 과목 수를 가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타 과목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단위수를 가진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물화생지로 해서 총 4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수제를 합니다. 집중이수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이수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학기에 2과목을 싹 다 나가는 거를 집중이수제라고 합니다.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걸 1년짜리 안에 배우는데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을 1학기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1학기 안에 싹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영고를 진학하실 어머님들은 사실 과학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론 학교들이 다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수제를 한다. 집중이수제란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 특히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한영고를 진학하실 학생들은 아무래도 과학선행을 미리 하는 거를 권장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교들 그 외 학교들은 전부 다 집중이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한 과목을 다 나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외 같은 학교 다 포함해서 이 모든 학교들을 포함해서 저 4과목 중 3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무리수를 두는 학생들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과학탐구라는 과목이 물론 이제 사탐 선생님들이 들으면 이제 노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탐에 비해서 과탐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탐구로 4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4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공대를 갈 친구들은 거의 물리를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화생지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애는 메디컬을 갈 것이다. 의대, 의치, 한약 이렇게 해서 메디컬을 갈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생명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화학도 같이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치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수시 지원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선택을 해주신다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어머님들의 가이드라인은 설정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고2 때 저희들이 물화생지는 3단위, 한 과목당 3단위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3과목이 된다면 총 과학은 9단위가 되는 거겠죠. 이제 고3 때 올라가게 되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단위수를 적지 않은 이유는 2과목은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절대평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단위수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이 동네 학교들은 2과목들은 거의 다 A, B, C, D 등급 중에서 A등급을 맞게끔 그냥 다 퍼줍니다. 얘들아 여기서 나와. 너희들 프린트 여기에서 80%는 다 나와.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2과목은 어머니들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상대평가였을 때는 진짜 박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절평으로 내려오고 나서 약간 이제 이 아이가 중요성에서 많이 밀려났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서울대에서도 2과목 수능을 안 봐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2과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전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뭐 2과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과학교육에 대한 고등학교의 과학교육에 대한 커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입시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이쪽으로 한번 제가 포커스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을 텐데 어머님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시에는 우리 애는 물리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정시 때 우리 애는 공대를 갈 건데 수능을 물리로 안 봐도 되냐?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수시는 무조건 학생이 갈 과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대는 물리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2과목을 선택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화생을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그 다음에 물 또는 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라고 한 이유도 수시는 본인 학생이 지망할 과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정시로 갈 거다, 아니 수능을 볼 것인데 우리 애는 수능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애는 메디컬 갈 건데 우리 애는 의대 갈 건데 생명 수능 우리 애는 도저히 생명 못 보겠다더라, 어떻게 하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수능, 여기에 정시라고만 적어놓으셔서 제가 적어놔서 어머님들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능 과목은 무조건 우리 애가 잘 나올 과목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애가 잘 나올 과목. 그래서 잘 나올 과목 어떻게 하냐라고 해보면 당연히 내신 때 우리 애가 어느 정도로 점수를 맞았는지, 또는 우리 애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 나 외우는 거 못하겠어 라고 하면 생지는 이제 기피하고, 물리랑 화학, 엄마 화학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양적 관계 모르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화학도 제외한 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 과목은 우리 애가 잘 나올 과목,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탐구의 입시 교육 과정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님들의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애는 중학교 과학을 학원을 보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중학교 과학 학원 보냈다. 이게 창피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능력 되면 우리 한 과목 딱 2과목씩 돌리고 야 뺑뺑뺑뺑 돌려, 당연히 그 능력만 있으면 다 보내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머님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와서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과학 영재였다, 우리 애가 과학 탐구는 항상 뭐 98점 100점, 우리 애 거의 뭐 아인슈타인 뺨쳤는데 우리 애 도대체 고등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애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너무 어려워한다, 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정말 많이들 저희한테 읍소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보면, 일단 과학은 암기다. 근데 과학은 암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이 암기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를 안 외운 채로 영어 해석을 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학, 공식을 암기 안 한 채로 수학 문제를 푼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이론과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는 이해와 논리력 싸움입니다. 이 애가 어떻게 거기까지의 정답에 이를 수 있는지의 논리력 싸움인데,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안 외웠지? 너 그래서 틀린 거야.
중학교식 과학은 다 그게 가능합니다. A를 외웠으면 A를 테스트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시면 중학교 과학은 잘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과학은 잘 안 나올까요, 선생님? 하시는 부분 중에 중학교식 과학은 A를 외우고 A를 외웠니? 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A를 배웠어. 그러니까 A를 외웠니? 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 암기식 테스트의 문제들이 과학 시험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험.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A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A 다시까지로 얘를 변형시켰을 때 얘네 둘이 같은지를 아닌지를 논리력으로 판단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암기식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흔하게 생각을 하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다 외우는 파트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배웠어. 그런데 A-까지로 그 연결 브릿지를 너네들은 놓을 수 있니?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건지, 같은 현상인지, 아니면 같은 논리력을 갖고 있는지를 너네들은 알아맞힐 수 있니? 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결국 가장 핵심은 논리력 싸움입니다. 논리력과 이해력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가 통합과학을 시험을 좀 다소 약간 망해서 왔으면 너 안 외웠지. 너 안 외웠으니까 틀린 거야. 내가 이거 이 잡듯이 외우라고 했잖아. 너 분명 내가 이 정도 줬고 여기에서 다 외우라고 했는데 왜 안 외워서 틀린 거야. 안 외워서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안 외워서 틀린 아이들은 제 논외 대상이고요. 안 외운 게 아니라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가 같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고등학교 과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더 명료해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선행은 사실 여력이 되시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력이 되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애를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수학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과학탐구를 같이 해주시는 거 이런 쪽으로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과학선행도 같이 겸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한영고등학교 지망생들은 아무래도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제도 때문에 사실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다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영고만의 이런 어떠한 방안이었는데 이게 한 2년 동안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편했고 학생들도 편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다시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그 노하신 마음 아닌데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어찌됐건 뭐 한영고등학교 지망생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선행을 한영고등학교 학생들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학탐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이과 진학은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수시나 정시나 둘 다 마찬가지로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과 진학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과학탐구에 대한 점수와 등급이 잘 나오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단위 합하면 9단이거든요. 그러면 수학 과목보다 오히려 과탐의 단위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니 3단위 해가지고 난 나눠져 있는 건데 뭐 9단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세 과목이 전부 다 과학탐구기 때문에 9단위의 어떠한 파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9단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수 역시나 그래서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시 반영 비율 이과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거고요. 저희들이 포커스 맞출 거는 영어와 과탐의 반영 비율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더 높네요. 이거는 이과 기준입니다. 이과 기준이라는 거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똑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탐고 같은 경우에는 25%. 근데 과탐 한 개 반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과탐 수능을 2개를 보지 않습니까? 과탐 수능을 2개를 볼 텐데 그 중에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 잘 본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보시면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나머지 학교들은
네, 국어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탐이 부수 과목이지 않냐? 사실 중학교 과학은 부수 과목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없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과학탐구 입시교육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잘 강조해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점이라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감점이라 적혀 있는 거는 이런 소린 겁니다. 저희 1등급, 2등급은 한 0.1점 감점된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 때는 뭐 몇 점 감점된다. 이런 식의 감점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등급 1, 2, 3등급은 거의 점수에 등락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는 고3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거의 잉글리시를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평생 교육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고3은 거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냥 내신용으로만 딱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려서 정시반영 비율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과탐이 이만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하고 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 과학교육 확실히 다른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학원이 가진, 저희 팀이 가진, 저희 시너지 팀이 생각의 차이와 같이 함께해서 저희가 구현할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과 그리고 아버님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고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힘든 길을 우리는 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타협을 볼 만도 한데 강사들이, 근데 저희는 애가 될 때까지 시키는 편입니다. 숙제량도 이 동네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도 저희 학원이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사실 도입을 시킨 제도거든요. 그래서 애들 계속 애프터 서비스 해가지고 될 때까지 사실 예전에는 저는 뭐 새벽까지 애 불러가지고 막 애 공부시키고, 제가 강사 초기 때는 애, 이런 말하면 어머님들께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애 진짜 때려가면서 애 패가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이래도 되겠니? 너 어디까지 하는데? 너 어머니가 무한 서포트 해주는데 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공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애 밀어붙여가지고 하기로, 제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에 봤을 때는 좀 과격한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학생을 벼랑 끝까지 모으는 걸로 사실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 본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내신 시험이라면 뭐 적중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 이만큼 적중시켰다, 하나의 시험에 뭐 반 이상 적중시켰다, 이런 거에 광고를 두는 학원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 학생이 그 문제를 어느 만큼 풀 수 있고 이 유형을 어느 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능을 봤을 때도 전혀 손색을 없을 정도의 그런 가치들을 이제 구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학원이다 보니,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유명해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학원이 가진 목표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시너지 학원이라면, 시너지 팀이라면, 생각의 차이에 시너지 팀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우리 애 성적 분명 나오게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끔 저희 학원이 가진 목표와 비전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희 학원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아까도 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학원이 클리닉을 이 동네에서 사실 클리닉 불모지였을 때 저희 학원이 클리닉을 최초로 도입을 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만큼 저희 학원은 클리닉 시스템이 명료하고, 그리고 아이가 몇 번이든 될 때까지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저희는 주 1회를 필참을 시키고 있지만 학생이 여건이 된다면 더 오게끔, 그리고 학생이 시험 기간에 닥쳐오면 새벽 클리닉이라도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 그래서 어머니들께 맨날 연락 옵니다. 아니 왜 이 시간에도 공부를 시키죠? 라고 할 정도까지로 저희는 무한으로 밀어붙이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클리닉 시스템,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클리닉 엔제, 클리닉 엔제란 자료 양을 모아놓은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숙제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시험에 닥쳐왔을 때는 학교별로 출제 경향에 맞춘 클리닉 엔제라고 하는 문제집을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어머님도 놀라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한 고사마다 거의 시중 교재 7권을 풀린다. 요 정도의 컨셉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7권을 풀렸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면 그거는 이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식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7권을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저 또한 이제 제가 만약에 학부모님이라면 생각을 좀 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고사마다 7권을 풀린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테스트. 저희 학원이 이제 테스트 보기로 정말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테스트도 각 학교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드는 테스트들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들은 저희 학원 강사진이라면 모두 다 저희 학원의 복도에 게시가 됩니다. 학교 이름, 석차, 평균까지 해서 싹 이름까지 게시를 해서 우리 애들이 그걸 보면서 물론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되는 애들은 뿌듯하겠죠. 그래가지고 역시 나야 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위권에 하는 선생님 좀 가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 학생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좌절감도 맛보고 그런 어떠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나락으로 간 것 같은 느낌도 겪어야 사실 아이들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성적을 자꾸 가리고 창피하고 자기 성적을 이렇게 쉬쉬하는 학생치고 발전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못 미치는구나. 난 더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모토라서 그래서 복도 그리고 학원 단톡방에 저희는 다 게시를 해놓고요.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께는 일일이 저희가 보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부모님들께서까지 야, 너 점수가 왜 이래? 너 갖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까지 이렇게 애를 다그치면 사실 아이가 엉근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쑥과 마늘을 매겨서 사람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학원이 가진 저희 시너지 팀이 생각의 차이에서 구현할 수업들은 총 4단계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프리윈터와 포스트윈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윈터는 저희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업이 되겠고요. 포스트윈터는 1월 달부터 시작할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간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이렇게가 되겠는데요. 11월 6일부터 저희가 개강할 새 부류는 통합과학 8주 완성반과 통합과학반과 물리학 원반과 화학 원반 이렇게 해서 세 타입으로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과학 8주 완성은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파트들 위주로 암기성 파트들은 제외한 이해 위주의 파트들 위주로 저희가 8주 안에 완성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원 16주반 그리고 화학원 16주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타입이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윈터 1월 달에 개강하는 바는 이 과목이랑 이 파트랑 똑같습니다. 통합과학이랑 여기랑 똑같은 수업을 저희가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프리윈터 반에 통합과학 8주 완성반을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굳이 재수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물리학 화학원 8주 단기 완성반으로 진행을 하셔서 통합과학에 대한 이해 파트들을 저희가 프리윈터 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윈터 때 물리학 원과 화학원에 대한 선행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텀, 파이널텀, 즉 기말고사 대비에는 당연히 내신 대비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에 와서는 물리학원 역학 파트에 대한 5주 완성반 물리학원, 그 다음에 화학원 양적 관계 파트 5주 완성반 이렇게 해서 두 타입이 깔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프리윈터 때 하는 수업들에 대한 시간과 강사 그리고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8주 킬러 파트 완성
같은 경우에는 저와 그리고 이은비 선생님께서 한영고 담당해 주신 이은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예정이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 10분부터 4시, 일요일 같은 경우는 4시부터 6시 50분에서 2시간 5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 16주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1시부터 3시 50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강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리학 16주 완성반을 하고 이어서 통합과학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어서 화학원 16주 완성반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러 설정을 해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사실 집약적으로 해서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아직 연민의 마음, 우리 애는 6시간은 우리 애가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 때는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대치동에서 뚝뚝뚝 해가지고 맨날 버블티 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3 생활을 났었는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업 연달아 2개만 들어도 막 자기 뭐 안 되겠다고, 자기는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어찌됐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수업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강좌 계획서에도 훨씬 더 자세한 수업 주차와 그리고 자세한 수업 내용들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대한 이제 뭐 실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 배재 광물 한영고 상위권 학생들이 진짜 많이 듣거든요. 특히나 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으로만 따졌을 때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까지가 다 저한테 배운 애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전교 1등부터 3등까지도 다 저한테 듣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과목 전교 1등, 2등, 3등이 딱 저한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웬만한 상위권 애들은 저희들한테 다 수업을 받는다. 물론 상위권을 어필을 하면 우리 애는 상위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님들 지금 예비 고1이시니까 당연히 상위권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학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3년 학년도 입시 결과는 아직 저희가 올해 수능을 아직 안 치러져서 입시 결과 안 나와서, 작년 입시 결과들은 이렇게 저희가 성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물론 최상위권만 챙긴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서 사람을 만들어 놓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도 더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시다면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여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생각의 차이 시너지 팀이 합류를 해서 저희가 이 생각의 차이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진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들의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머님들 바쁜 와중에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아이들 제가 과학 교육들은 최정상을 찍을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